네, 오늘은 전주에서 프리미엄 청소업체를 운영 중인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제 전주에서 청소업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케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 2달 정도 만에 만났거든요. 그렇죠, 2달. 부산에 이래저래 작업도 하고 겸사겸사 이제 새로운 콘텐츠 인터뷰를 담고 싶어서 이렇게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이 프리미엄 청소업체를 운영 중이시잖아요. 프리미엄 입주 청소라고 하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프리미엄 입주 청소라고 하면은 기준은 다 틀려요. 사람들마다. 이제 본인이 프리미엄이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프리미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기본적인 청소하는 범위들은 다 똑같은데 2번, 3번 할 거 10번, 20번 겉에만 닦아줄 거 다 뜯어서 보이지 않는 곳까지 청소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런 부분들이 프리미엄 청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도 프리미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객님한테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흔히 많이 아시는 평당 10,000원, 평당 12,000원, 싸게는 8,000원도 받죠. 7,000원짜리도 있고. 와, 7,000원. 와. 그럼 프리미엄 입주 청소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소자본으로 쉽게 들어올 수도 있고, 청소를 시작을 하는 사람조차도 쉬운 게 청소라고 생각을 하니까 고객들 자체도 청소 자체를 굉장히 쉬운 공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면은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면 인테리어가 보통 한 100, 150에서 200, 많게는 250, 300도 하는데 청소 비용에는 유독 짜요, 진짜. 아우, 엄청 진짜 짜죠. 자린고비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굉장히 짜요. 그래서 생각한 게 프리미엄 청소고, 남들이 못하는 청소 범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파트 외부 창이라든지 그 다음에 손에 닿는 것들은 다 전부 탈거해서 청소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청소를 시작을 했었을 때는 보여지지 않는 부분을 포커스에 맞춰서 또 남들이 못하는 거를 해야겠다 해서 프리미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프리미엄이면은 거기에 또 걸맞는 장비들, 약품들도 들어가는 생각을 해요. 작년 초에 청소기 스팀기도 한 650만원짜리 구입을 했었고, 그러니까 저도 그만큼 투자를 했었어요. 비싼 청소는 꼼꼼하게 해준 거는 기본이겠지만은 일반적인 30만원짜리 20만원짜리 청소기 들고 가는 것보다 진짜 비싼 청소기 들고 와서 소독이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스팀 청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꼼꼼하게 청소를 해주고, 또 약품 자체들도 솔직히 싼 것들도 많지만은 비싼 약품을 쓰는 거는 어차피 비싼 청소는 걸맞게 진짜 프리미엄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구축이 되다 보니까 자리를 잡은 게 저희 업체에서는 프리미엄 청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고객한테 비싼 금액을 받는 만큼 비싼 만큼.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프리미엄 청소다 보니까 아파트가 생겼는데 청소비가 그때는 한 185만 원 나왔어. 지금도 기억나지만 185만 원 나왔는데 185만 원. 185만 원. 이 뭔 개소리야? 평수는 30평대. 와, 30평대 180. 입주 새 아파트니까. 근데 이게 185만 원이면은 비싸요. 근데 비싸도 해. 우리한테는 해요. 185만 원 중에 5만 원을 안 깎아준다는 예를 좀 약간 비아냥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경우가 있어요. 내가 너한테 185만 원 하는데 5만 원도 못 깎아줘? 이걸 얘기해도 되나? 185만 원에 5만 원도 못 깎아, 10만 원도 깎아주는 업체들도 분명히 많겠지. 그렇죠. 많은데 나는 그 돈 다 받아요. 왜? 내가 그만큼 일을 해서 번 견적 금액이고, 내가 그 금액을 안 받으면은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 금액을 조금씩 가져가. 많이 벌어야지 많이 줄 수도 있는 거고, 고객하고 흥정을 하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이 가격은 계속 깎일 수밖에 없어. 그래도 기본적인 원칙은 하나 있어요. 내가 싫으면 니네 집에 돈을 많이 줘도 니네 집에 청소는 안 들어가 라는 그런 철칙이 있어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다고 해서 우리한테 받을 수도 없고 우리를 하대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 자체가 솔직히 난 프리미엄 청소가 아닐까라는 솔직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창업 비용이 100만 원 안짝으로 그렇게 창업을 했었거든요. 혹시 형님은 한 얼마 정도 창업 비용이 들었나요? 처음에 청소를 시작할 때는 이런 얘기 창피한 건 아니지만은 하다못해 티크린 살 돈도 없었고, 청소기 장비를 살 돈 자체가 아예 없었어. 온룸 하나에 7만 원이야. 창까지 다 뜯어서 청소를 해줘야 돼. 그리고 세탁기가 있으면 세탁기도 다 걷어내서 청소를 해줘야 돼. 그렇게 청소를 처음에 배웠어.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 청소를 할 수 있는 초속 단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처음에 했었을 때 7만 원이야. 그때 당시에는 일을 했었을 때 10시간, 12시간씩 걸렸어. 원룸 하나에 작은 거 5평, 6평짜리가. 내가 실질적으로 가져간 거는 5만 원이야. 2만 원 똥을 떼는 거지. 이제 수수료를 수수료인데 근데 그 수수료가 장비 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 청소기, 걸레 사용료, 이것저것.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 초기 창업 비용이 없었으니까 소개해주신 사장님한테 청소기랑 약품비 빌렸던 거네요. 그렇지. 그걸 떼고. 난 빵원이었지 처음에는. 그래서 한 달 쎄 빠지게 일해서 정확히 한 달이 좀 넘었었어.
그렇게 해서 힘들게 번 돈 30만 원으로 네. 그 보온 클리온 그 수박이라고 하지 청소기 작은 거 그거 하나 네. 그다음 약품 걸레 그게 들어간 게 30만 원이었어. 그걸로 시작을 한 거야 그걸로. 그래서 이제 작은 거 하나에 솔직히 목숨 많이 걸지. 그때 원체 힘들었던 때가 있었고 힘들게 샀기 때문에 지금도 현장에서 갈고리 하나 없어지면 그거 찾을 때까지 안 가. 지금 그래서 30만 원으로 그렇게 30만 원을 하신 시작을 거예요. 한 거지. 처음 시작을 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입주 청소라 하면은 어느 업체가 더욱더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청소하느냐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향적으로 특수 쪽이 맞는데 형님은 뭐 그런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맞으시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네, 솔직하게 그냥 안 맞아 나랑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는 안 맞아. 맞지는 않아요. 솔직히 안 맞아. 근데 진짜 주우같이 힘들지. 봐봐. 빼고 30평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해줄게. 30평에 평당 5만 원, 6만 원 들어가. 뭐 5만 원씩 잡아도 150만 원, 6만 원 잡아도 180만 원이야. 말이야. 확정 단가로 들어간단 말이야. 추가 없어. 일단은 더럽든 말든 그냥 거기까지 끝내. 견적이 들어오면은 계약금 받고 현장을 가. 아, 현장에 먼저 가서 네가 그 잘하는 거 있잖아. 무조건 현장 가는 거 견적 보는 그렇죠. 거. 현장에서 봐야죠. 나도 현장 가서 무조건 견적을 가. 네. 몇 명 들어오면 되고 난이도 이 정도고 특이사항들이 있거나 대부분 평당 6만 원, 5만 원까지 다 들어가. 추가 없이. 5만 원, 6만 원 평당. 솔직히 힘들어 나도. 보통 우리가 한 8시, 9시에 들어가면은 네. 10시, 11시에 와. 밤 10시, 11시. 와, 저는 못해요.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고. 근데 고객은 뭐 호구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만한 비용을 뻔히 뭐 평당 12,000원, 13,000원 금액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네. 우리한테 평당 4만 원, 5만 원, 6만 원, 보통 5만 원, 6만 원이거든 다. 네. 그 사람들이 진짜 바보가 아니란 말이야. 네. 우리도 부담감은 커. 특히 내 부담감은 더욱더 커. 부담감. 뭐 내 유튜브 채널을 보고 내 포스팅을 보고 나한테 그렇게 의뢰를 해줬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면 어쩌겠어. 그만큼 나도 힘들거든. 죽을 맛이 힘든데 어떻게 하겠어. 먹고 살려면 해야지. 보통 우리는 30평이면은 4명, 5명 기본 4명 들어가. 보통 5명, 6명 들어가고 많게는 한 8명 들어가거든. 근데 이게 남들은 안 믿지만은 그렇게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 멀티플레이어 방식으로 작업을 안 해. 한 사람만 박아서 너는 화장실만 해. 아, 너는 나오지 마. 한 너는 명- 주방만 해. 한 명이 뭐 주방 조금 하고 그다음에 다용도실하고 어. 화장실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이제 화장실은 화장실만 너는 베란다만.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왜냐면은 이제 나도 현장에서 계속 일을 했던 사람이고 지금 많이 안 해. 포인트만 잡아주고 솔직히 영상 찍기 바쁘거든 나도. 고객이 그 큰 돈을 나한테 맡겼을 때는 내 실력을 보고 맡긴 건 그 사람도 반신반의 할 거란 말이야. 나는 항상 현장을 가면은 간슬게 빼놓고 나와. 뭐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해. 그러니까 나도 싫어. 솔직히 이렇게 하는 거 싫어. 청소 12시간 하기 싫어. 근데 어떻게 돈이 되잖아. 그렇죠. 돈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 뗄 거 떼고 어찌됐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나도 하는 거야. 먹고 살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입주 청소의 꽃이라고 하면은 유리창을 닦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근데 유리창을 닦는 걸 넘어서 프리미엄 입주 청소다 보니까 무거운 창 자체를 떼잖아요. 유리창에 대한 뭐 파손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비싼 금액을 지불하고 청소를 하는 고객님들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라든가 그런 게 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다른 외주업체 사장님들도 많이 한 번씩 오고 나는 솔직히 심리적으로 그런 부담감을 느낄 여유가 없었어. 아, 심리적인 부담감. 유리창 탈거를 하는데 이거 부담감이 힘들 텐데 이거 어려울 텐데 깨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들이 많을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사람이라면. 근데 나는 그런 것조차가 없었어. 왜? 내가 당장 이거를 먹고 살고 해야 하기 때문에 구더기가 무섭다고 창을 못 담글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진짜로. 좋은 비유네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진짜 그만큼 절박하다 보니까 깨질 때 깨지더라도 일단은 뭐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 그런 막 부담감은 솔직히 없었고 창을 깨진 적은 딱 한 번 있었어. 내가 잘못해서 깨진 게 아니고 그 전에 이제 외주업체에 한번 넘긴 적이 있었는데 그 사장님은 나랑 일을 좀 많이 했었어 오랫동안. 근데 그 사장님이 일을 해갖고 깨졌는데 내가 그냥 물어줬지. 우리가 최고 높았던 건 45층 인면 분할창이라고 하지. 네. 나는 많이 떼봤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크게 이제 부담은 솔직히 없지. 뭐 피지컬이 좋네, 힘이 좋네. 근데 물론 힘은 조금은 필요는 해. 네. 힘은 진짜 내가 봤을 때 한 30%.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버티는 힘, 그 코어 힘, 그 힘이 좀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요령이야. 외부창 탈거 같은 경우는 리딩이라고 하지. 그 현장에 와서 리딩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작업이 안전하게 되고 안 되고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심리가 그래.
유리창을 떨어뜨리면은 맞으면 죽을 수가 있고 물질적으로 이제 뭐 손괴들이 있을 수 그런 걸 많이 쪼는데 그런 거 무섭다고 하면은 일 못해. 그리고 이제 다 똑같은 청소잖아. 맞아. 남들하고 차별화된 청소가 있어야지. 네. 나는 절실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히 겁이 나고 이제 그럴 여유조차가 없었던 것 같아. 유리창 청소에 대한 결과물을 더 만족하세요? 아니면 입주 청소에 대한 결과물을 더 만족해야 하세요? 평당 5만 원, 6만 원짜리 청소를 들어가. 속단 말로 고객이 좋아하겠어? 돈도 못 받아. 우리는 후불제이기 때문에. 맞아요. 선불을 받는 경우는요 10번 중에 한 번이 있을까 봐. 난 이제까지 일하면서 선불을 받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뭐 예약금은 조금은 있겠지만 예약금도 예약금은 10%인데 지금 30%야. 취소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30%를 받는데 상대방이 진짜 뭐 빙다리 핫바지도 아니고 그 많은 돈을 나한테 지불하고 퀄리티가 안 좋으면 내가 계속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없죠. 없어. 근데 이거는 고객이 만족을 해. 입주 청소는. 네. 고객이 만족을 하고 유리창 청소 같은 경우도 내 입으로 좀 말하긴 그렇지만 고객도 진짜 만족을 많이 해. 근데 내 개인적인 나는 유리창이 더 많아. 이거는 뭐 페이와는 별개. 페이와는 별개고 내 그냥 자부심, 내 스킬, 그 다음에 비포 애프터가 너무 확연하게 튀어나오니까 내 개인적으로는 유리창 만족도가 더 높다고 하지. 내가 영상을 올리고 내가 포스팅을 해도 큰 문제가 없었던 거겠지. 정말 청소였으면 그 사람들이 그 영상 쓰라고 했었을까? 절대 아니라고 하지. 혹시나 이런 청소업을 하면서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나 서러웠던 적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많지. 이거 필터링 안 거치고 얘기해도 되지. 네, 맞습니다. 증사를 때문에 회의감이 좀 많이 들었지. 네. 이건 뭐 욕할 수도 있고 다른 보는 사람도 욕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내가 지금도 기억나. 원룸만에 10만원 들어갔어. 10만원. 뭐 빌트인 다 포함이야 그냥. 10만원에서 수수료 만원대 9만원을 내가 받잖아. 네, 9만원. 그렇지? 9만원을 받는데 인천에서 이제 저기 송파 쪽까지 가는 데인데 인천에서 송파면 진짜 멀어. 어마어마하게 가는데도 시간이야. 근데 왕복거리 생각을 해가지고 하고 9만원에 갔어. 왜? 놀 수는 없으니까. 그 9만원을 벌려고 갔어. 근데 청소 다 했어. 그리고 이제 잔금을 받아야 되는데 빌트인 이게 그 드럼 스타키가 들어가 있잖아. 네. 그러면 열면 세제 투입구가 있어. 네, 세제 투입. 거기에 코너발이죠. 코너 쪽에 그 사진을 줘서 보니까 네. 오염물이 하나 찍혀 있는 게 있던가. 네. 물론 거기를 놓쳤어. 네. 근데 10만원짜리 청소에 이게 안 됐다고 이걸 금액을 깎으려는 애들이 있거든. 그냥 내 입장은 진상이지. 가성비를 생각을 못 하시는 거죠, 응. 고객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진짜 그 몇만 원도 나한테는 아쉬운 거니까. 그래서 밤새 가서 또 해줬지. 그 돈 받아내려고. 그래서 이제 후불제가 진짜 안 좋은 거야. 왜냐면은 청소를 끝나면은 검수는 그날 받았고 그날 돈 받고 헤어져야 돼. 그게 제일 좋아. 근데 나중에 보고 확인해고 돈 입금해드릴게요 하잖아. 가까운 거리는 상관없어. 거리가 먼 데면 골치 아프다 그거는. 원래는 형님이 입주 청소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았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유리창 청소로 전환 아닌 그런 비중 자체가 많이 높아졌잖아요. 거기에 그치. 대한 터닝 포인트 계기가 있을까요? 내가 이제 작년에 이제 유튜브 채널을 조금씩 시작을 했잖아. 근데 네. 시작을 했는데 유리창도 올리고 입청소도 올렸는데 이제 반반이었어. 오다가 들어오는 게. 근데 비중이 이제 좀 골고루 들어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유리창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는 거야. 네. 근데 이제 그걸 영상 찍어서 많이 올렸지. 그때는 내가 이제 냉정하게 말하면은 그냥 한 30% 40% 정도 실력이었던 것 같았어. 네. 근데 그 내 채널을 보고 이제 연락이 왔었지. 그 연락이 온 게 이제 방송국에서 왔는데 그게 이제 올해 한 6월달인가 1월달인가 아마 연락이 왔었을 거야.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라기보다는 이제 맨날 하는 거니까 그 어느 정도 일정 패턴이 계속 쭉 가고 있는 상황이었지. 네. 출연을 하고 싶었지만은 서툴리 출연을 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였거든. 퍼포먼스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다른 사장님께 토스를 하고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지. 네. 나는 이제 내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 단계 더 좀 진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지금도 계속 연습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이제 포커스가 입주보다는 유리창이나 이제 또 유리창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건물 외벽이라든지 외벽 청소, 유리창 청소, 건물 외벽 청소, 뭐 높은 2층, 3층 청소들이 많이 의뢰가 들어오게 되더라고. 이게 조금씩 이렇게 타고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 파생되는 게 좀 파생이 많아지는 거죠. 계속 되는 것 같아.